요즘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노동력의 축소와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이규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특히 청년, 여성, 농민, 노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안 써도 다 잘 들리시죠? 네. 혹시 몰라가지고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는 산업화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죠. 그 과정에서 사람도 많이 죽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산업화의 여러 가지 기반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것의 중심에는 국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앞으로의 핵심 기술과 우리의 발전, 미래 먹거리는 온라인, 인터넷, 디지털에 있다라는 것을 간파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그 기반에 대한민국의 IT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기술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고 하고 있는 어떤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부의 그 정치 지도자의 그런 판단과 개입,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정희 정권 때처럼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일자리를 더 많이 줄여야 하는 기술의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발전해서 우리 일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게 되게 먼 미래의 일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하다못해 마트에 가도 셀프 계산 같은 거 많이 하기도 하고, 키오스크라고 하는 무인 기계로 주문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일자리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일자리들을 하나하나 기계가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용된 관계 속에서 임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을 통해서 충분한 소득을 내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진 기술, 첨단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 성과들을 내고 있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주커버그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고, 일자리를 없애면 사람들의 경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기본소득과 함께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시대적 변화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고,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새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해서, 농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주는 그런 기본소득 정책들이 점점 더 발전해서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 연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소득 하나 주면, 면 단위에서 하나 주면 인구가 면의 인구가 막 갑자기 막 2배, 3배 늘어나느냐?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정책들이 같이 처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의지를 얼마나 갖고 그런 영역에 투자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사장료값 3,000원에서 15,000원 내는 동안 농가소득 30년 동안 겨우 300만 원 오른 겁니다. 연간. 최저임금, 한 달 최저임금이 209만 원인 시대에 우리는 농가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농촌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멀리 자꾸 서울로, 도시로 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결국에 농어촌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소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농촌으로 다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쓸 돈도 없지만요, 돈이 있어도 돈 쓸 곳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인구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유출됩니다. 병원도 더 큰 도시로 가고, 문화생활도, 여가생활도 조금 더 큰 도시 가서 하게 되고, 기본적인 쇼핑, 옷 사고 신발 사고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자꾸 더 큰 도시로 나가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 지역에서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그 돈 쓰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돈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꾸 소비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지역 내의 골목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점점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들어갈 거냐. 우리 기존에 있었던 종부세, 재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된 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새롭게 좀 신설해야 되는 탄소세 같은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모델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대한민국 현실에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 그런 정치, 그리고 그런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혹은 돈 거둘 방법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워낙 부자 감세, 재벌 감세 많이 해놔가지고 여러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뿐만 아니라 경제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해놔가지고 원래 걷어야 할, 우리가 한 이 정도는 거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세금조차도 못 걷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게 1년에 한 4, 50조씩, 벌써 3년이면 벌써 한 100조, 150조 되거든요. 올해도 한 60조 정도 세수펑크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89조 정도 되겠죠. 180조면 1년 동안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만 해도 사실은 지금보다는 훨씬 여유 있는, 그리고 진짜 정부가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기본소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안 하면 앞으로 해외에 수출 못합니다. 근데 말이 뱉고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뭐냐고 물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분야, 이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여러분들 65만 원 받으시면 일 안 하시겠어요? 개인당이에요? 세대당이에요? 1인당. 물론 이제 그 돈 안 해. 받고 내가 지금 하는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그건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고 40만 원 벌어야지. 연금. 65만 원 받고 일 안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의 복지제도가 내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복지 혜택들 다 뺏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계속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혜택 받아야 되니까.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도 받아야 되고 주거급여도 받아야 되고. 근데 오히려 지금의 복지제도가 사람들이 더 일을 안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은 다르죠. 매월 모든 국민한테 3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생계급여는 그 30만 원어치 급여를 깎았거든요. 근데 내가 30만 원어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소득은 30만 원에 더해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겠죠. 실제로 해외의 실험들 보면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실험을 했을 때 1년에 일하는 날이 더 늘어났다.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일을 덜 하지는 않는다. 라는 점을